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매 주말 방송에는요, 새롭게 VIP 클럽에 가입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란리님, 현우님, 딸기님, 김현정님, 유범혜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트라운 TV 멤버십은요, 하락장 집중 메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재테크 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영상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입해 보셔가지고 한 달이라도 한번 방송들을 한번 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또 급락 언제쯤 반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고, 테슬라 인도네시아에 새 공장 세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 와중에 CEO 섹스 스캔들까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아트라운 장투일기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장 현황을 살펴보면요. 오늘도 상당한 롤러코스터 장세였다는 것을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장 중반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장 막판에 이제 말아 올리면서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은 0.3%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공포와 탐욕 지수도 한 10일 정도로 해서요. 최근 뭐 한 3, 4년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심이 나쁘니까 계속해서 증시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국채 금리는 다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79%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뭐 0.53% 전일 대비 상승해서 한 110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증시만 나홀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는데, 자, 어제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전월에 4.6%에서 4.45%로 0.15% 포인트 낮춘다 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요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 같은 종목이 유독 많이 빠진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맵을 보면 한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뭐 최근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 유통주들이 큰 하락이 있었죠. 뭐 한 주간 20%가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간밤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 뭐 좀 많이 하락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요. 나스닥은 뭐 7주 연속 빠지면서 이번 주에 3.82% 하락률을 보여주었고요.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죠. 유로스탁 50 지수 역시 이번 주에 1.25%가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고, 다만 중국 증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금리 인하, 자,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뭐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이번 주도 2% 넘게 상해 지수와 심천 종합 지수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해 지수, 심천 지수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지금 양봉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미국에서 나와서 이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지수는 이번 주까지 7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1년 이후에 가장 긴 주간 연속 하락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2001년 뭐 3월까지요. 2001년에는 자, 8주 연속 S&P 500 지수가 빠졌었습니다. 자, 그때 8주간의 하락률은 14.9%에 달했는데요. 최근 S&P 500의 7주 연속의 하락은 역대 뭐 한 네 번째, 세 번째 정도의 긴 기간을 가지고 있는 연속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하락률은 14%, 마이너스 14%나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하락이 진행되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최근 뭐 100년간 미국 증시에서 S&P 500이 6주 이상 빠졌던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평균적으로 6주 이상 하락을 기록한 다음에 9개월 이후에는요.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어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증시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도 6주 연속 하락한 다음에 6주 이상 하락한 다음에 뭐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에도 그렇게 하락세가 크지는 않았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2%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7주 연속 하락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요. 자, 1년 후에는 뭐 40% 가까이 오를 때가 꽤 많았고요.
뭐 9개월 이후에도 30% 이상 오를 때가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9개월 정도는 좀 꾹 참아보자. 어차피 주식을 하기로 한 이상 뭐 평생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주식 투자의 스트레스보다 미래의 희망, 주식 투자로 인한 미래의 희망이라든지 지금의 설레임이 더 많으시다면 계속해서 꾹 참고 9개월만 일단 꾹 참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요. 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00 주봉선에서 한 2주 정도 머무르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나스닥 지수의 200 주봉선이 지금은 1700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700을 살짝 하락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1700에서 10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수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오늘 663.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밤에요. 뭐 장중 저가가 뭐 633불 정도를 찍으면서 663불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쨌든 이런 하락 추세선에 지금 닿고 지금 약간 살짝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럼 이런 하락 추세선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 추세선에 딱 맞는 겁니다. 여기에 뭐 저점에서 닿았으니까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반복을 해왔는데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테슬라 주가입니다. 뭐 제가 제시해드렸던 최악의 주가는 600에서 657불 사이였는데요. 자,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나스닥이 최대 하락, 그러니까 한 10,000포인트까지 가까이 하락을 하고 베타캅 2를 적용했을 때 테슬라가 한 600불 정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최소 EPS를 제가 12.8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 이 상황이죠. 더 그 전이죠. 코로나 때 PER을 51배 정도 받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657불 정도가 나와서 자, 코로나 상황만큼 심각하다 지금이 그러면은 600에서 657불 사이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말씀드렸지만 항상 드라마틱한 테슬라 주가였기 때문에 2021년 작년 저점이었죠. 547불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600에서 657불 사이가 아주 싼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뭐 오늘도 좀 추매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649불에 18주를 제가 산다고 했었는데요. 자, 간밤에 649불에 18주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5월 20일, 5월 21일 적혀 있죠.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상당히 많은 수량을 지금 이미 매수를 했고요. 5월 달에는 이제 더 이상 매수는 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6월까지는 일단은 살펴보고요. 6월, 7월로 일단은 뭐 추매하는 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현 주가는 664불 정도로 마감을 해서 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장기 계좌는 마이너스 20%고요. 그래도 단타 수익을 뭐 작년 뭐 11월 달부터 2,210만 원 정도 올린 게 있어가지고 뭐 지금까지 총 손익은 5,6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충분히 그냥 복구가 되고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식 투자 쉽지 않다는 거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여실히 뭐 깨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식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아트라운 TV 구독자나 저나 현재 행복을 뭐 맞바꾸고 있는 것이죠. 현재 쓸 수 있는 돈을 미래 전도 유망한 주식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뭐 설레임과 미래 희망을 더 갖게 되는데 현재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역시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테슬라 주가가 1,500불, 2,000불을 넘어서 계속해서 급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금의 이러한 정신적 뭐 비용이 이렇게 결실로 바뀌어서 훌륭한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뭐 테슬라 주가는 작년 11월 고점이었죠. 1230불에서 뭐 MDD 거의 46%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46% 하락을 해서 오늘 종가는 664불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죠. 5월 달에는 주가가 약할 거고 뭐 올해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가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하락은 충분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뭐 6월과 7월에 연준에서 0.5%포인트씩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테슬라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건데 아직 불확실하죠. 4월 달에 워낙 기가 상하이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물론 일론 머스크는 전분기 31만 대까지 이렇게 판다고 했지만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25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요인들로 7월까지는 주가가 또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일단 6월 6일 주총 프락시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은 주식 분할 관련돼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주주총회가 있죠. 그때 주식 분할 발표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테슬라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19일에 이제 AI 데이가 있는데 이때 또 어떤 충격적인 또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로 테슬라 봇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정말 프로토타입 로봇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4분기에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명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데 100만 명까지도 일론 머스크가 늘려본다고 했으니까 자, 하반기 주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인이 많고요. 원래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테슬라 주가가 하반기에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도 주식 분할과 그러니까 FSD 발전에도 하반기 주가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년엔 좋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유 있게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주가가 상장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음봉을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녹색이 다 양봉인데요.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연말 종가가 항상 높았어요. 지금 이거는 연봉이고요. 자, 올해는 큰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크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역대 항상 양봉을 보여왔던 테슬라 주가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도 연말에는 1150불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50불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양봉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때까지 테슬라 주가가 거의 90% 이상 매년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매년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올해 만약에 지금 매크로 상황 때문에 안 좋다면은 그럼 내년엔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지금의 싼 주가를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특히 테슬라 주가가 좋을 수 있는 이유가요. 내년에 그렇게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사이버 트럭이 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이미 150만 대 정도 선주문을 받아놓은 상황이죠.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이제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테슬라 주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 그리고 다른 주식들의 주가도 많이 빠진 이유는 역시 공급망 이슈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상황과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의문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건데요. 기가 상하이랑 기가 베를린이 이번 달부터 2교대 근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이제 풀로 가동이 되는 것이에요. 기가 베를린은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교대 근무가. 원래는 계획이 7월 달이었는데 자, 이번 달부터 빨리 돌리기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의 램프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유럽 물량이 좀 딸리는 거죠. 기가 상하이에서 계속해서 유럽 물량을 만들어 왔는데 그러면 기가 베를린이 유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램프업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 생산 가동을 그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가 상하이도 다음 주부터 2교대 근무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봄직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는 2분기 인도량이 1분기 인도량이었던 31만 대 수준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인도량이 31만 대만 나와도요. 기간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고 기간 예상 EPS가 2분기에 2.2 이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훌쩍 뛰어넘는 한 3불대 EPS도 나올 수 있습니다. 31만 대면. 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및 전기차 새로운 공장을 건설을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공장을 지을만 합니다. 니켈 매장량 세계 1위예요.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켈은 음극재 소재로서요. 고효율, 고용량 배터리를 만들려면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배터리랑 전기차 공장을 만드는 걸로 합의를 한 것 같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자, 아마 일론 머스크가 연말에 이 사실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인도네시아의 투자 담당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몇 월이 될지는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계약서에는 사인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뭐 대통령이랑 대통령 관련된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브라질 쪽 투자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 주가가 이미 폭락을 한 상황인데,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더 부채질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일을 하는 중에요. 뭐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의 뭐 방 안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도중에 그 마사지를 해준 여성 직원에게 뭐 성추행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미 스페이스 X 측에서 이 여직원에게 2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3억이 넘는 돈을 주고 뭐 퇴사 계약을 뭐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게 정치적 공격이다, 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이런 사실들을 뭐 투자 관점, 그러니까 주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유독 테슬라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것도 한편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2016년도 일이에요. 근데 지금이 2022년인데 이게 이제야 이거를 꺼냈어요. 언론에서 이거를 꺼낸 이유가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다 이런 카드까지 꺼내는 걸 보면은 이제 테슬라 주가가 정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하나의 의구심도 가져볼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추후에 어떻게 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와 관련해서 뭐 돈을 받고 여자가 뭐 이 여성 직원이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 테슬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일론이 너무 트위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트위터 인수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더 시간을 쏟아달라, 스페이스X에 더 시간을 쏟아달라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나는 트위터 인수에 나의 시간의 5%밖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나의 뭐 24시간, 뭐 일주일은 모두 테슬라로 꽉 차여 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스타베이스, 그러니까 스페이스 X에 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잠깐 일론이 테슬라가 아니라 트위터에 지금 한눈을 팔고 있지만 딱 5%밖에 시간을 안 썼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뭐 660불대를 보이면서 정말 많이 싸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도 EPS죠. 그러니까 2023년 EPS가 15.5불 정도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뭐 주가로 따지면은 뭐 41배 PER 수준이고요. 게리 블랙은 내년도 EPS를 2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600불대니까 당연히 한 32배 정도가 나오겠죠. 32배면 너무나도 싼 주가입니다. 이런 PER 지수를 연평균 성장률로 나누게 되면 그게 PEG 지수라는 게 되는데요. 테슬라의 연평균 성장률이 뭐 60%에서 뭐 80%까지도 이르죠. 그러면 이 32라는 숫자를 60으로 나눠주면 0.5 정도가 나오죠. PEG 0.5는 상당히 뭐 꿈의 뭐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싼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이 급성장하는 주식이 PEG 0.5라는 거는 정말 싸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상당히 싸다는 거 저희가 잘 알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장기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지하실도 나오고, 그리고 불구덩이를 넘어가는 기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현재와 같은 큰 베어 마켓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년에 이렇게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트라운 TV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 역시 최소 5에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연간 차량 한 1000만 대 판매할 때까지, 그리고 자율주행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투자가 쉽지 않지만 함께 힘을 내서 으쌰으쌰 장기 투자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